모든 수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중학교 1학년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배웠던 게 집합이야. 그리고 모든 수학에 대한 기초도 집합론이라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고. 그런데 이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으로 오면서 장점은 우리 스스로가 세웠었던 모임이라는 개념 갖고 우리가 지금까지 중학교 3학년을 배워왔단 말이야. 집합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낯설지가 않아. 그냥 친숙해.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배울 수가 있어. 한번 보자고. 먼저 그냥 한번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개념만 잡아보는 거야. 집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특정 모임이야. 모임인데 그 대상이 분명해야 돼. 따라서 예쁜 학생의 모임 돼 안 돼? 얘는 집합이 아니야. 키가 170 이상인 학생의 모임 이건 집합이야. 정해져 있잖아. 대신 키 큰 학생의 모임 이건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그 모임에 들어있는 각각의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애들을 우리는 원소라고 부를 거야. 뭐 예를 들어서 6의 약수의 모임 뭐 있어? 1, 2, 3, 6. 그렇다면 6의 약수의 모임은 바로 집합이 되는 거고 1, 2, 3, 6은 바로 원소가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3은 6의 약수라는 집합. 너를 내가 A라고 할게. 너무 길어. A라는 집합의 원소이다. 또는 집합 A에 속한다. 너무 길잖아. 그래서 얘를 간단하게 이렇게 할 거야. 3은 A라는 원소에 속한다. 삼지창을 쓸 거라는 거예요. 알겠지? 이 삼지창은 원소를 나타내는 이 엘레먼트에 이 2를 길게 늘어났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얘는 3은 A에 속한다. 7은 A의 원소가 아니다. A에 속하지 않는다. 너무 길잖아. 그래서 우린 얘를 7 삼지창 찍었을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그냥 이러한 내용들이야. 괜찮아? 이런 것이 바로 원소다. 뭐 참고 삼아서 집합은 대문자로 보통 나타내고 원소는 소문자로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알겠지? 그냥 그렇다는 거야. 그 다음 여기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런 것들 시험에 안 나와. 그러면 집합의 표현법은 방금 본 것처럼 6의 약수 1, 2, 3, 6이요 이렇게 하기에는 모임이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표현법을 나타내는 것이 첫 번째 원소 나열법. 말 그대로 A라는 집합이 6의 약수인데 A는 1, 2, 3, 6이요 라고 하지 않고 중괄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어. 이것이 바로 원소 나열법. 원소를 그냥 나열하는 거야. 알겠지? 대신 순서는 상관없어. 전 6의 약수 계산할 때 1, 6, 2, 3 이렇게 하는데 괜찮아? 괜찮아. 이것도 괜찮아. 대신 저는 잠깐만요. 1 곱하기 6이랑요. 1 곱하기 6이니까 1, 6, 2 곱하기 3이니까 2, 3, 3 곱하기 2니까 6 곱하기 1이니까 이거는 안 된다는 거야. 중복된 원소는 반드시 한 번만 적는 게 약속이야.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방법. 야씨, 네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언제 하나씩 다 떠먹여주냐? 원소는 6의 약수야. 이렇게만 나타내는 것. 시 조건 제시법인데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이 원소라는 게 반드시 숫자만 되는 건 아니거든. 글자도 될 거라고. 그래서 잘못 오해할 수도 있잖아. 이해되니? 6하고 의랑 약이랑 수역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조건을 제시한 거라고. 아, 답답하네. A 집합의 원소를 그럼 내가 X라고 생각해 볼게. 그렇다면 이 X는 6의 약수야. 알겠지? 라고 적어주기로 한 거야. 그렇다면 얘는 이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한 거죠. 그럼 이 바를 기준으로 해서 바의 왼쪽 부분에 있는 애는 원소. 오른쪽 부분에 있는 애는 그 원소의 조건에 해당이 돼. 알겠지? 6의 약수요? 그럼 제가 얘를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해 볼까요? 6의 약수는 1, 2, 3, 6인데 얘가 x는이라고요? 원소가 x고요? 그렇다면 그대로 되겠네요? 그렇죠. 이해될까요? 근데 만약에 봐봐. 만약에 B라는 집합이 2x 바 x는 6의 약수 이렇게 주어지면 근데 잠깐만요. 제가 이거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해 볼게요. x는 1하고 2하고 3하고 6인데 2x가 원소라고요? x에다 2를 곱하라고요? 이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조건 제시법은 지금처럼 조건을 제시해 주는 건데 바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원소, 그 다음 오른쪽은 그 원소에 대한 조건에 해당된다.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당연히 보기 좋은 건 뭐야? 조건 제시법이 아니라 원소 나열법이지. 그럼 선생님들은 어떻게 문제를 내실까? 원소 나열법으로 문제를 내시기보다는 조건 제시법으로 문제를 제시해 주시면 우린 얘를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서 문제를 해결하시겠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 벤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이렇게 직접 집합교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할 거예요. 이렇게 모임을 사용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도 한번 좀 봅시다. 첫 번째, 순서 상관없다고. 원소 나열법에서 순서 상관없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복 없다. 그리고 점점점 가능하다. 알겠죠? 점점점은 우리가 쓸 일은 거의 없어. 점점점 쓰여져 있으면 중간 생략되어 있고 규칙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조건 제시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를 기준으로 해서 원소와 원소에 대한 조건. 알겠죠? 항상 바가 있다라는 거. 이번엔 집합을 한번 분류해 볼까요? 집합을 분류하는데 기준을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한번 해봅시다 라는 얘기예요. 우선 원소, 야! 너희 집합은 원소가 몇 개냐? 너희한테 속해 있는 원소가 몇 개야? 라고 했을 때 몇 개예요? 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한 개가 있다는 뜻이니까 유한 집합이고요.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어요. 그럼 무한 집합이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6의 약수? 6의 약수의 집합은 유한 집합일까요? 무한 집합일까요? 유한 집합이죠. 맞아요? 6의 배수의 집합은 유한 집합일까요? 무한 집합일까요? 무한 집합이죠. 너무나 많잖아. 몇 개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 너무 많아서. 이해될까요? 이번엔 마이너스 5의 제곱근. 없잖아요. 그쵸? 그죠? 집합은 집합이잖아. 아무도 속해져 있지 않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쵸? 집합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 예를 들어서 6의 약수가 있어. 6의 약수인데 저는 6의 약수 안 할 거예요. 이럴 수 없다고. 끌고 와야죠. 갑자기 7이라는 놈이 들어와서 오늘부터 저 6의 약수 할 거예요. 이럴 수 없다고. 쫓아내야죠. 그것처럼 확실한 기준이 있으면 된다고. 마이너스 5의 제곱근도 이거죠. 누가 들어왔어. 안 돼! 내쫓을 수 있잖아. 그쵸? 조건이 명확하다고. 얘도 집합이라고요. 그렇다면 얘는 원소 개수가 없죠. 맞아요? 그렇다면 원소 개수가 몇 개야? 라고 물은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0개요 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몇 개요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뭐라고? 유한 집합이라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없는 것도 유한 집합이다. 이해되세요? 근데 너무 특이하잖아.
그래서 야 너는 아무것도 없는 놈이니까 공집합이라고 부를게. 그래서 집합을 나누면 크게 나누면 유한, 무한 공집합으로 나뉘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공집합은 유한집합에 속해 있는 좀 특별한 애다. 좀 특이하게 생긴 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나요?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NA 이 넘버링에 이 N을 써서 N의 소괄호에 집합이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이 집합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따라서 얘는 숫자예요. 뭐 얘가 5가 될 수도 있고 5개면 5가 됐을 거고 뭐 없으면 0 이렇게 적겠죠. 이해될까요? 그리고 요거 빼먹었네. 원소의 기호는 그래서 파이로 나타낸다. 괜찮을까요? 이렇게 파이. 그 파이. 알겠죠?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실까요?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공집합은 원소 개수가 없으니까 n 파이는 그래서 0이 되는 거죠. 괜찮을까? 네. 좀 이따가 문제를 통해서 한번 좀 보죠. 아마 개념을 익히기는 저랑 수업하고 나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들을 보죠. 다음 중 집합인 것을 고르면 키가 작은 학생들의 모임. 나 키 안 작은데? 그쵸? 근데 남들 나보고 키가 작아. 아닙니다. 예쁜 여학생의 모임. 아닙니다. 혈액형이 B형인 학생의 모임. 맞죠. 맞아요. 키가 170에 가까운 사람의 모임. 3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누가 봐도 4, 5, 6, 7, 8, 9인 거죠. 그렇죠? 맞네요. 따라서 집합인 것은 3번, 5번이네요. 이해될까요? 사 4번에 이론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1번이 더 나을 것 같다. 우리 반에서 키가 가장 작은 학생들의 모임. 안 되죠. 아니 돼요. 그럼 학년은 그런 이렇게 떠올려봐봐. 우리 반에서 키 작은 애. 야, 거기 너희 반에 키 되게 작은 애 있잖아. 걔 알지?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떻게 대답해? 걔 이렇게 얘기하잖아. 특정된다는 거죠. 어차피 수치로 나타내는 거잖아. 키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작은이 들어가면 집합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건 뭐 실제로 시험에 나오죠. 30 이하의 5의 양의 배수 집합을 A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3번? 12는 5의 배수야? 아니잖아. 따라서 12에 삼지창 찍 이렇게 표시를 하셔야 되겠네. 괜찮을까요? 네. 뭐 이런 문제들 나중에 한번 좀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저랑 다시 한번 봅시다. 원소 나열법은 조건제시법은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라고 하는데 뭐 다양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정확한 정답은 사실 없습니다. 조건제시법은. 봅시다. 마찬가지. 원소 나열법이다.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야지 라고 하는 순간 뭐부터 적어야 돼? X바라고 적으시는 거죠. 괜찮아요? 저는 A바라고 하고 싶어요. 괜찮죠? 모든 상관은 없어요. 알겠죠? A바, A는 1, 2, 5, 10 뭘까요? 5에, 10에 약수?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죠? 3, 6, 9, 12 뭐 얘는 Z바, Z는 3의 배수? 괜찮아요? 이번엔 조건제시법이죠. 바가 있으니까 불러봐. 2, 4, 6, 8, 10, 12 이렇게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 되는 거. 너희는 좀 다른 거 한번 보자. 매년마다 틀렸는데 응? 없어요. 1부터 시작하셔야 하는 거죠. 4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이해될까요? 왜냐면 1도 3으로 나누면 몫이 0인 거고 나머지가 1인 거니까. 그쵸? 1, 3, 4, 그 다음에 7, 10, 어우씨,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요. 괜찮을까요? 이 정도 나타내면 그 규칙 찾을 수 있겠죠.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타내셔도. 봅시다. A란 집합이 빵1인데 집합 B를 보면 바를 기준으로 해서 X 플러스 Y가 원소라는 거죠. 근데 X 값은 A란 집합 0, 1, 2 중에 어느 하나를 가질 수 있대요. 이해되세요? Y도 A의 3지창인 거 보니까 Y도 0, 1, 2 중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원소로 가능한 X 플러스 Y 값은 뭐가 가능할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얘랑 얘랑 더해질 수도 있겠죠. 0 가능할 거고 또 1도 가능할 거고 또 2도 가능할 거고 또 중복 3 가능할 거고 중복 4 가능하겠네요. 이해될까요? 원소 나열법 빵 1, 2, 3, 4 이렇게 대충 표현하면 안 돼. 네. 그렇죠? 다시 이번 x, y래 마찬가지 빵 1, 2 빵 1, 2 우리는 x, y를 원하고 있어요. 빵 가능하죠? 빵 1, 2 4 따라서 빵 1, 2, 4 괜찮을까요?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네, 밑에 있는 것도 제가 건드려 드리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와서 좀 고민해 보시니 좋을 것 같아서요. 다음 중 무한집합인 것은 몇 개라고 얘기할 수 없으면 무한집합인 거라고요. 알겠지? 네. 한번 해봅시다. 1번은 몇 개야 원소가? 4개. 4개. 이거 뭐야? X가 원소야? 근데 X가 뭔데? 3엔? N이 뭔데? 1, 2, 3. 아, 뭐야, 이제. 20개 하는 것도 아니고. 1 집어넣으면 3. 2 집어넣으면 6. 9, 12. 4개죠. 원소 개수가 4개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얘는 유한집합이죠. 9보다 큰 한 자리의 홀수. 9보다 큰 거면 11. 아닌데? 두 자리인데? 없어요. 없네? 이런 집합을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부른다고요. 네. 공집합은 유한집합이야, 무한집합이야? 유한집합. 유한집합이라고. 아니네. 1에서부터 x가 2까지인 기하분수. 무한집합이죠. 기하분수는 약분만 안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따라서 1과 2 사이니까 1 더하기, 그러니까 1과 뭐 2분의 1, 1과 3분의 1, 1과 4분의 1, 뭐 이렇게만 따져도 되죠. 뭐 1과 4분의 3, 뭐 이런 식으로. 약분만 안 되면 되는 거니까. 이해될까요? 따라서 무수히 많다. 세 자리 자연수. 제일 작은 10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999까지다. 몇 개니? 800. 아니, 900개. 900개. 그때 우리가 했었는데. 그래서 까먹었나 보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 A와 B와 X가 정수일 때 정수의 개수 계산하시는 방법이에요. 알겠지? 기준은 뭐죠? A에서부터 X가 B 사이 또는 X가 B 사이 어느 한쪽에만 등호가 붙어 있을 때죠. 이때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 B에서 A 뺀 거. 맞아? 근데 만약에 둘 다 포함하고 있다면 하나 더 늘었잖아. 따라서 B-A 플러스 1개. 등호가 다 빠졌어. 그렇다면 얘 어떻게 돼야 돼? B-A에서 1을 하나 더 빼셔야 되겠죠. 이해돼? 기준점은 얘야. 따라서 얘를 물어봤잖아. 그치? 그러면 999에서 100을 뺀 다음에 지금 두 개 다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 따라서 뺀 다음에 1을 더해 주셔야 되겠죠. 네. 아니면 이 바로 앞에 있는 숫자가 어차피 1000이잖아. 1000은 포함하지 않고 100은 포함하는 것까지의 개수니까 그냥 빼도 되는 거고. 1000에서 100을 뺐다. 이해되니? 네. 아무튼
다 내용 이해했는데 이것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거나 틀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2차 부등식인데요. 2차 부등식을 그냥 잠깐 배워보면 원래는 1학기 고등수학 상에 나와 있는데 이거 모른다고 해서도 고등학교 수학 상 한 다음에 하자 또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냥 얘는 이렇게 된다고만 봅시다. 방정식과 비슷해. 2차 부등식은 먼저 인수분해해. 그 다음에 작지? 맞아, 0보다 작아. 항상 0이 기준이어야 돼. 방정식 풀 때도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이거에 작으니까 1과 2를 기준으로 해서 작으면 불쌍해. 모아줘. 그래서 결국에는 1에서부터 x는 2까지 범위를 갖게 돼요. 알겠죠? 왜 모여지는 범위를 갖고 있는지는 나중에 부등식 배울 때 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된다. 따라서 이 범위에 있는 유리수는 몇 개나 있다? 무수히 많다. 유리수니까. 이해될까요? 요 정도만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필수 예제는 그냥 눈으로 그냥 보셔도 돼요. 제가 굳이 안 풀어보겠다면 안 풀어보셔도 돼요. 대신 필수 예제를 풀어봐야지 확인 체크 풀 때 좀 수월하기는 하니까 뭐 자기가 스스로 뭐 줄쳐보던가 아니면 수업 시간 했었던 내용을 약간 되새기는 정도로 그냥 보고 확인 체크만 푸셔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풀 문제들은 많아요. 알겠죠? 굳이 답 적혀져 있는데 답 안 봐야지, 답 안 봐야 돼 막 이러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할 필요 없고. 알겠지? 보이면 그냥 보세요. 그 다음 봅시다. 다음 주 옳은 것은 1번부터 보죠. A가 빵이 있대. 이거 NA 무슨 말이라고? NA가 무슨 뜻이야? A의 원소의 개수는 너의 구성 요소는 누구냐? 뭐 만약에 동아리라면 너희 동아리 원은 몇 명이니를 묻고 있는 거라고. 몇 명 있어? 0명 있는 거야? 아니지. 0이라는 애가 한 명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NA가 0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그럼 0이라는 애가 한 명 있는 거 아니야? 1인 거죠. 이해되세요? (3번부터) 보죠. n 빵일리? n은 소괄호 안에 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다시 말하면 얘는 숫자예요. 그래서 연산이 가능해져요. 얼마입니까? 3. 이해됐어요? 3. 얘는 2. 원소 개수가 2개니까. 1하고 2 2개니까. 그 다음에 뭐 했대? 뺐대. 그럼 1이냐? 맞네. 얘는 틀린 말이고. 괜찮아? 어우, 이거 뭐야. 극단적인 문제를 풀고 있네. 5번부터 보자. 소괄호 안에 있는 집합이야. 소괄호 안에 있는 집합. 얘야, 얘 원소의 개수야. 얼마? 하나니까 1. 이해돼? 얘는 0. 공집합이잖아. 그치? 파이. 그치? 물론 파이라는 문자이긴 하지만 저 문자는 공집합의 의미를 갖게 된다고. 집합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해되니? 그래서 나온 게 얘죠. 얘는 뭐다? 얘는 1이죠. 이번에는 여기 있는 파이는 문자 파이인 거죠. 이해되니? 따라서 1. 얘는 2. 이해돼? 그런데 얼마야? 4인데? 아니네. 이해될까요? 괜찮아? 그 다음에 이쪽 볼까요? 얘는 얼마다? 문자 파이와 3을 의미하는 거죠? 2. 아니다. 그 다음 얘는 얼마냐? 1. 1. 서로 어때야 돼? 같다. 아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냥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괜찮아요?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실력업? 지금 한번 풀어보시죠. 봅시다. 6번 잠깐 보시면 공집합이 아닌 집합 A가 자연수를 원소로 가질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스몰 a가 원소라면 a분의 81도 들어와야 돼. 뭐 이런 거. 뭐 a라는 동아리에서
야, 너는 뭐 잘생겼으니까 우리 동아리에 들어오자 뭐 하게 되면 제가 들어가는 건 좋은데 그럼 대신 제 친구랑 같이 들어갈게요. 뭐 이런 것들. 그럼 단서를 달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A가 1이야. 난 집합 A에 1이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럼 1이 들어가려면 또 누구랑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1은 무조건 81이랑 같이 들어와야 된다고. 1이 들어오고 싶으면 81이 한 팀으로 같이 들어와야 된다고. 이해되니? 플러스가 좀 그런가? 얘네들은 무조건 한 팀으로 들어와야 돼. 이해돼? 2가 들어온다면 2분의 81도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나라에는 2분의 81이 없어. 따라서 여기에서는 얘는 들어올 수 없죠. 이해되시겠어요? 3은 그렇죠. 27이랑 같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또 4분의 81 안 되죠. 5분의 81 없고요. 6분의 81 없고 7, 8, 9 9는 있네요. 그렇죠? 9는 9분의 81과 같이 들어와. 저는 9분의 81 안 들어오면 안 들어갈 거예요. 이런 거죠. 근데 사실은 자기 자신인데. 그 다음은 다 없죠? 27한테 물어보는 거죠? 27, 너 더 빨리 들어와. 저 들어가려면 27분의 81, 다시 말하면 3이랑 같이 들어와야 돼. 야, 그 얘기는 아까 들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3이 이미 얘기했잖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지금 이러한 규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81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렇다면 집합 A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선 집합 A를 만드는 데 있어서 무작위로 만들 수도 있는 거지만 기준 좀 잡아보자. 야, 공집합은 아니라 그랬으니까 원소가 한 개짜리 한번 찾아볼까? 1이 쓰려면 81도 있어야 되고 3이 쓰려면 27이 있어야 되고 9는 뭐 혼자 들어가도 괜찮아요. 알겠지? 그럼 이런 조건을 가지고서 원소 개수가 한 개짜리 집합 만들어봐. 뭐가 있을까요? 9. 이렇게 있겠죠. 이해되세요? 네. 원소가 두 개짜리 만들어봐. 9하고 1이요. 돼? 안 돼. 1이 있으면 무조건 누구도 와야 돼? 81. 3개가 넘어버린다고. 이해되니? 그럼 어떤 경우가 있을까? 1하고 81. 또 3하고 27. 이런 경우가 있었겠네. 이해돼? 네. 도선 두 개짜리는 없는 것 같아요. 3개짜리는요? 9, 1, 8. 9, 1, 81. 순서는 상관없다고 괜찮아. 또 9, 3, 27. 9단을 외웠네. 4개짜리는 1, 81, 3, 27.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 네. 5개짜리는 81, 3, 27. 네. 1, 81, 3, 27에다가 9까지 들어오시면 이게 원소가 가장 많을 때가 되겠네요. 괜찮아? 따라서 다음처럼 만들어지겠습니다. 몇 개 생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생기겠네요. 이해될까요? 네. 뭐 요런 의미인 거야. 할만하죠? 괜찮아? 별거 아니네. 넘어가 볼까요? 손든 거 아니야? 네. 괜찮을까요?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더 응용돼서 많이 나오니까 당연히 원리는 이해하고 있으셔야 돼요. 알겠죠? 봅시다. 이제 부분집합을 배울 텐데 조금만 쉬었다가 볼까요? 봅시다. 이제는 집합 사이에 대한 포함 관계인데 마치 동아리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은 부분집합인데요. 동아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만약에 고덕중이 있어. 유나야, 네가 속해 있는 동아리 뭐 있어? 저요. 저 3D 프리미티. 3D
쓰레기라고 하는 거 아니 말이? 3D 모델. 쓰레기. 쓰레기 버리기요? 3D 모델 중이요. 3D라 해 3D. 3D 프린트. 아 3D 프린팅. 아. 아 3D 프린팅이요. 발음이 그렇게 안 좋네. 아 이 마스크 때문에. 3D 프린터. 3D 프린팅에 이렇게 있어요. 3D 프린팅에 이렇게 동아리가 만들어져 있어. 근데 여기에 유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유나가 다른 그룹에 가 있어. 다른 동아리가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야, 너 일로 와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죠? 또는, 뭐, 다른 학교. 형욱이가 여기 와 있는데, 형욱이가, 나도 3D 프린팅 갈래? 이럴 수 없는 거죠. 따라서, 3D 프린팅 내에 있는 이 동아리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최소한 고덕중 안에 있는 원소여야 돼. 다시 말하면 고덕중에 있는 학생들의 일부분을 가지고서 만든 집합을 우리는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요. 이해되실까요? 따라서 이러한 표현을 그래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세요. 부분집합의 의미.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이런 거죠. 지금 여기가 B고요. 여기가 A인 거예요.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이해되세요? B에 있는 원소의 일부분으로 집합 A를 만들었을 때 그것을 기호로 얘기하면 이렇게 될 때 우린 얘를 부분집합이라고 하겠다. 알겠죠? 그렇다면 지금 이 집합 B가 A 자체를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집합 B가 A 집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서 포함한다가 영어로 뭐죠? 컨테인. 대답하는 거 처음이요.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이 부분을 하면서 컨테인. 그래서 이 C자를 길게 틀어놔서 이렇게 표시를 할 겁니다. 물론 큰 쪽으로 입 벌리는 거는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C라는 집합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C라는 집합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렇다면 C는 B의 부분 집합이 될 수가 없죠. 따라서 얘는 이지창 찍 이렇게 적게 됩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봅시다. 지금 이러한 내용들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동아리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뭐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 고덕 중에 수학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수올 동아리. 수학을 올타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동아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어가겠죠. 하지만 동아리로 만들어져 있기는 하죠. 따라서 얘는 공집합도, 원소가 없는 집합도 공집합이라고, 그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고덕 중에 돈 동아리? 뭐 이런 동아리 있어. 저런 동안 맞긴 해. 알바비를 계속 주는 거야. 자기가 일주일에 1시간 하면 1시간에 10,000원의 그 시간비를 주는 거야. 근데 진짜로 돈 주는 동아리가 있어? 돈 버는 방법. 돈 버는 방법이 되는 거야. 여기는 알바비를 줘.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그냥 시간당 따져서 오늘 2시간 참석했냐? 그렇다면 2시간 해서 한 2만원, 3만원 주는 거야. 그럼 여기 다 들어가 있겠죠. 인원수 제한이 없다면. 그렇다면 이 돈 동아리와 고독중은 거의 같아지겠죠. 따라서 자기 자신도 동아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극단적으로 그냥 예를 들어본 거야.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알겠지? 아무튼 이 사실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예전에는 기호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어요. 이렇게.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때? 같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에 B가 이렇게 있었을 때. 부분집합 관계에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다고. 왜냐하면 같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도 같다는 게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놈 무슨 말일까요?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네.
근데 B는 C의 부분집합이야?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네. 그렇다면 A의 모든 원소는 C의 원소야? 그렇네. 그럼 부분집합 관계네. 이해될까요? 괜찮아? 그러니까 뭐 요런 관계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컨테이너의 뭐 C자는 시험과 상관없고 포함한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거고. 요거 잠깐 볼까요?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니라는 얘기는 A 중에서는 분명히 B에 속해 있지 않는 애가 있다. 아까 이런 얘기죠. C라는 놈이 봐봐. C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니라고 한 이유는 뭐 때문이야? 얘 때문이죠. 얘. 아이고. 얘네들 때문이죠. 요만큼. 우리가 요만큼 때문에 야 너는 부분집합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음과 칠 때 A가 B의 부분집합이 돼. 어떻게 해야 돼? 요만큼이 공집합이면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 표현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방금? 부분집합이 아니야? 그렇다면 A 중에서 아닌 놈이 있겠네. 이해되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되겠고 서로 같은 집합? 서로 같은 집합은 완전히 다 똑같으면 돼요. 그죠? 뭐 A라는 집합이 1, 2, 3인데 B라는 집합이 뭐 1, 2, A래. 근데 A랑 B랑은 같대. 그럼 완전히 같은 집합이어야 돼. 집합은. 구성요소가 다 똑같으면 되거든. 따라서 A 값은 그냥 3인 거야. 그래서 굉장히 뭐 별말 아닌데 요 표현 때문에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일 때 우린 얘를 A랑 B랑 같다로 얘기한다. 이해되니? 뭐 만약에 대소관계라면 A가 B보다 작거나 같은데 B는 A보다 또 작거나 같대. 결국엔 A랑 B랑은 같다라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돼. 그래서 이 표현을 보자고요.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죠. 다음 집합에서 얘랑 얘를 만족시킨다고 한다. 이 조건은 그렇다면 같다고 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괜찮을까요? 뭐 이런 표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진부분집합인데요. 부분집합의 진짜음을 갖고 있다 뭐 이런 뜻인 거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아까 전에 그런 뭐 약간 무리를 한 예를 들었듯이 뭐 돈동아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A가 A의 부분집합은 맞기는 맞는데 예를 들자니까 좀 약간 억지스러워. 그만큼 부분집합의 의미는 약간 희석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진짜 부분집합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인 것은 뺀다. 공집합은 포함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요? 이것을 우리는 진짜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한다. 괜찮을까요? 부분집합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볼까요? 좋습니다. 만들어 보자. 1, 2, 3의 부분집합을 만들 거야. 1, 2, 3을 가지고서 부분집합을 실제로 만들어 볼 겁니다. 여기 보세요. 같이 한번 만들어 보셔야 돼요. 먼저 기준을 원소의 개수의 기준으로 해서 만들자. 막 무작위로 만들면 너무나 뭐 우리가 빼먹는 것도 있을 거고 중복되는 것도 있을 테니까 원소 개수가 0개인 것부터 한번 따져볼까? 뭐 있어? 그렇지, 공집합. 그죠? 원소가 1개인 거는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1명밖에 없어. 어떤 집합이었을까? 1이나 2나 3이나 2개라면 1, 2, 2, 3, 1, 4. 뭐 3일도 상관없어요. 3개짜리도 있을까? 1, 2, 3. 이렇게 만들면 되겠군요. 그러니까 원소 개수가 많아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많아져도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이 중에서 진부분집합은
요만큼 7개. 이해돼? 요만큼이 진부분 집합. 자기 자신을 빼야 되는 거니까. 전체 집합의 개수는,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는 8개.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는 8개. 괜찮을까요? 근데 만약에 그냥, 야, 난 너희가 이렇게 만들든가 말든가 나는 너희 부분 집합의 개수가 몇 개인지만 궁금해. 그래서 너 부분 집합 몇 개까지 만들 수 있어?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우리가 배운 경우의 수를 활용하겠죠. 먼저 집합기호 만들어 놓고서 물어볼 거야. 1한테. 1아, 내가 부분 집합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너 올래 안 올래? 그럼 1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숫자는 yes or no. 두 가지 상황이 있죠. 2한테도 마찬가지 물어볼 거야. 너 올래 안 올래? yes or no. 3한테도 yes or no. 따라서 부분 집합을 만들려면 전교생들한테 다 물어봐야 되는 거고 전교생이 다 답을 해줘야 되는 거죠. 두 가지. 따라서 모두 곱해서 몇 가지? 8가지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것을 공식화한 게 이겁니다. 원수가 지금 몇 개 있다는 뜻이야, 이 표현은? n개 있다는 뜻이야. A 원수부터 시작됐으니까. n개가 있을 때 부분 집합의 개수는 2n제곱이다. 이해되십니까? 괜찮아? 네. 네. 너 뭐야? 얘는 왜 빼기 1이야? 전체 완전 이 빼기 1은 뭐야? 같은 거. 진부분 집합이니까 자기 자신은 빼진 거죠. 진부분 집합은 자기 자신은 빠진 부분 집합이라고 했었잖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괜찮아요? 넘어가 보자. 특정한 원소를 갖거나 갖지 않는 거? 몰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직접 문제를 통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드시 2하고 4를 부분 집합을 가질 거야. 만약에 A의 일반적인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였을까요? 2의 4제곱. 2, 4, 6, 8한테 각각 물어볼 거니까 올래 안 올래 그죠? 2의 4제곱게. 괜찮아? 근데 봐야 돼. 안 그러면 여기 있는 걸 외워야 된다고. 이거 외울 거냐고. 봐봐. 2하고 4를 반드시 원수로 바꿀 거야. 다시 말하면 2하고 4는 내가 물어보지 않고 무조건 데리고 올 거야. 그렇다면 누구한테만 물어보면 돼? 6하고 8한테만. 이해돼? 따라서 올래 안 올래만 물어보겠죠? 경우의 숫자는 2의 제곱개가 되겠습니다. 왜 2의 제곱인지 이해되시겠어요? 6하고 8한테만 물어보면 되니까. 다시 이번엔 8은 원소로 갖지 않을 거래.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전 무조건 안 올 거예요. 따라서 8한테는 아예 묻지 말자고. 그렇다면 누구한테만 물어보면 돼? 2하고 4하고 6한테만 물어보겠죠. 그래서 2의 세제곱까지가 됩니다. 이해될까요? 2는 반드시 원수로 갖고 4와 6은 원수로 갖지 않는 집합 A의 부분 집합. 2는 무조건 오기로 했고 4하고 6은 절대 안 오기로 했어. 그럼 누구한테만 물어보면 돼? 8한테만 물어보면 돼. 따라서 2의 1제곱까지. 답은 두 가지가 되겠죠. 네. 이해될까요? 다시. 자, 여기에 진짜야. 진을 붙여볼게요. 진 부분 집합이야. 이 4를 반드시 원수로 갖는 집합 A의 진 부분 집합의 개수는 아까는 2의 제곱개였었어요. 일반적으로는. 그쵸? 그렇다면 문제는 이제 빼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만 결정해 주시면 돼요. 그쵸? 진 부분 집합은 자기 자신을 빼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2의 제곱개 내에 자기 자신이 있는지만 보시면 되는 거죠. 있나요? 아니요. 이 4를 반드시 원수로 갖는 집합. 있죠. 이 4가 있다니까. 지금 2번은, 이 1번은 이 4가 있고 6하고 8한테 물어보는 거야. 근데 네 알았어요. 올게요. 이렇게 돼버리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다시 보자고요. 지금 조금 헷갈려하는 것 같아서. 이 4를 반드시 갖고 있는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 4일 수도 있고요. 2, 4, 6일 수도 있고요. 2, 4,
8일 수도 있고요. 2, 4, 6, 8일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일 수도 있다고요. 이해되세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뭘 묻고 있어, 지금? 진부분 집합을 묻고 있잖아. 따라서 2의 제곱계에서 1을 빼시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따라서 3개가 정답이 돼요. 네. 이해돼요? 매년마다 저 이해돼요 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문제를 내면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빼기를 하는 건 알겠는데 지수에다 빼기를 하는 거야? 아니라고요. 알겠죠? 다시 여기도 마찬가지 찐자를 붙여봅시다. 찐 부분 집합하겠습니다. 8을 원소로 갖지 않는 찐 부분 집합의 개수는 아까 전에 2의 세제곱까지였었어요. 이번에 빼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만 결정해 주시면 되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여기서는 8을 원소로 이미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다 모아봤자 8은 없죠. 이해되세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될 일은 없어요. 따라서 빼기를 하지 않고 이걸로 끝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찐 부분 집합의 개수예요. 여기 아까 전에 2의 1승만 있었죠? 빼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에요. 안 하겠죠. 여기서도 이미 4와 6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으니까 자기 자신이 있을 리가 없어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마찬가지 개념을 익히기는 충분히 할 수 있으실 겁니다. 문제 보죠. 이 부분 집합까지만 오늘 나갈 거예요. 이거 끝나고 나면 문제 좀 풀이를 좀 할게요. 봅시다. 시험에 나왔을 때 초반에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시험장 가서도 천천히 풀면 이해는 하는데 또 급하게 많이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곧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 나 이런 스타일 틀린 적 없어가 아니라 확실하게 이해하면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1번은 맞는 말입니까? 1번 삼지창 나왔어. 삼지창은 무슨 뜻이야? 원소냐는 뜻이야. 집합이고 원소가 들어갔을 테니까 이 왼쪽에 있는 놈이 원소입니까? 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파이가 원소입니까? 그렇죠. 왜냐면 A라는 집합은 원소가 지금처럼 이렇게 4개가 있죠. 이해되세요? 따라서 1번 맞는 말. 부분 집합은 집합과 집합이거든요. 이해되세요? 이지창은 부분 집합 관계라고 했었잖아. 따라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왼쪽에 있는 놈의 원소가 모두 얘에 속하나 이걸 보셔야 돼요. 이지창이죠. 왼쪽에 있는 집합의 원소가 얘에 속하나를 보셔야 된다고요. 속합니까? 맞죠. 이해되나요? 아니면 물론 아까 원소 하나짜리 할 때 이렇게 했었잖아요. 뭐 파이 1, 2 뭐 이렇게. 그럼 아까 이거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고. 3번은 삼지창이죠. 삼지창은 이거 자체가 집합의 원소냐고요. 이거 자체가 원소냐고요. 아니죠. 중괄호 1이 없잖아. 여기 보면 중괄호 1이 없잖아. 그냥 1은 있어도 중괄호 1은 없잖아. 이해돼? 다시 삼지창은 원소와 집합관계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원소냐고 묻고 있는 거라고. 삼지창이잖아? 이거 자체가 원소냐고. 아니죠. 그냥 생 1은 있어도. 이해되니? 이건 맞는 말일까? 이지창이면? 이지창이면 무슨 뜻이라고? 맞아요. 얘는 집합일 거라고. 이 집합의 원소가 얘의 원소냐고. 네. 그렇죠. 이해할 수 있겠어? 다시. 4번은 삼지창이야. 삼지창은 이거 자체가 원소냐고. 중괄호 1, 2 자체가 네. 원소냐고. 네. 그렇잖아. 여기 있잖아. 중괄호 1, 2가. 네. 마치 중괄호처럼 돼 있어서 집합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자체가 그냥 원소인 거야. 네. 마치 화석처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다시 5번 봐봐. 그래서 얘는 맞는 말. 5번 봐봐. 이지창이지? 이지창이 이쪽은 무조건 집합이야.
집합에 있을 때 얘 원소가 얘네 원소냐고. 있잖아. 네. 따라서 얘는 맞는 말인 거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좀 헷갈려. 그죠? 잘 생각해서 문제 푸셔야 돼요. 괜찮을까요? 좀 헷갈리시는 분은 별표 쳐주시고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물론 A의 부분집합을 먼저 다 만들어 놓고 문제를 푸셔도 되겠지만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원소 1개짜리, 여기 지금 방금 원소 1개짜리 만들어 놓은 거고요. 원소 2개짜리 쭉쭉쭉 만들어서 다 해놓고서 눈으로 비교해 주시면 좋지만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그때 나오는 것마다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지창은 무조건 집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 이렇게 돼 있고 A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보나마나 틀린 거죠. 이해될까요? 집합이 아니잖아요. 얘는 1은 원소잖아. 뭔 말인지 아시겠죠? 대신 또 이런 거 하시면 안 되죠. 4번처럼. 아니 삼지창에는 원소 나온다면서요. 너 집합 나왔으니까 틀렸다. 그건 아니지. 그렇죠? 네. 집합을 갖고 있지만 원소처럼 굳어져 있는 놈일 수도 있다고. 그냥 그렇게 생긴 모양 자체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거 자체를 원소가 될 수도 있다고. 그렇죠?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확인 체크 중에서도 괜찮은 문제가 있는데 집에서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질문을 받을 거예요. 다음 시간은 질문을 먼저 받고 질문을 나갈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안 풀어봤어. 그럼 자기만 손해고 일주일에 한 번은 테스트를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열매도 이제 계속 나갈 거고요. 아시겠죠? 지금 요번 주에는 열매를 지금 안 냈어요.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야 돼서. 그래서 그 나간 부분 일주일 동안 모아서 부모님들한테 문자를 보낼 거예요. 아시겠죠? 봅시다. 1 이렇게 돼 있을 때 무슨 말이 3a제곱 플러스 2 이거라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풀어야 되지? 원리대로 들어가셔야 돼요.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집합이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하셔야 된다고요. 부분집합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그랬었어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됩니다가 아니라 A의 모든 원소가 예. B의 원소여야 된다고요. 모든 원소가 B의 원소여야 된다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어딘가에는 뭐가 있다? A 플러스 2가 있다. 또는 어딘가에는 뭐다? 1이 있다. 그렇다면 A 플러스 2는 얘일 수도 있고 A 플러스 2는 얘일 수도 있어. A 플러스 2가 뭐 얘일 수는 없겠지. 아무튼 A 플러스 2는 3이거나 또는 A 플러스 2가 A제곱 플러스 2거나를 생각하려고 했는데 2차 방정식이야. 그렇게 풀어도 되지만 부담되잖아.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뭘 건들게 좋겠다. 1. 그럼 1은 3일 리 없으니까. A제곱 플러스 2가 1이거나 또는 A 플러스 1이 1이거나. 이해돼? 그러면 A제곱은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A가 0이거나. A제곱은 마이너스 1일 수 없잖아? 실수 A라고 되어 있으니까. 버려? A는 무조건 뭐다? 0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A가 0일 때 집합 A는 뭐가 되는 거야? 1, 2. B는 뭐가 되는 거야? 3, 2, 1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A의 모든 집합이 여기 들어가 있죠. 모든 원소가. 이해할 수 있겠어? 근데 대신 조심하셔야 될 건 A가 지금처럼 이렇게 예쁘게 하나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A 플러스 2는 안 따져봤잖아 사실. 그러다 보니까 A의 값이 여러 개가 나올 때가 있어. 알겠지? 그럴 때는 A가 0일 때 A가 1일 때 다 따져봐서 부분집합 관계 되는 것을 따지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원래는 1일 때 비교해보고 A 플러스 2가 또 될 때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 과정하면 또 복잡해지니까
1일 때를 확인해봐서 A 값을 구하고 A 값에 해당되는 경우를 쫙 다 배열해 보시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A의 원소들, B 원소를 찾아봐서 실수 A의 값에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되는 A 값을 찾아주시면 돼요. 아마 실제로 문제 푸시다 보면 A 값이 하나가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알겠죠? 한번 봅시다. 다시 보죠. 뭐 9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A랑 B랑 같대. 어떻게 된다고? 원소가 완전히 똑같아져야 될 거라고. 이해될까요? 따라서 마이너스 2는 3이거나 아니면 얘이거나 해야 된다고. 네. 같아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너는 아니고 얘가 성립하겠네. 이차 방정식이네요. 풀어볼까요? A 값은 1 또는 2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만들어 보셔야 된다고. 이해될까요? 다 따져봅시다. A가 1이라면 A라는 집합은 뭐가 됐을까요? 마이너스 2하고 1 집어넣어봐. 3이죠. B는요. 3하고 1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2죠. 같니? 같아. 따라서 너는 오케이. A 값은 통과. 만약 A 값이 2라면 따져볼까요? A는 마이너스 2, 어머나 8. 그죠? B는 3, 2 집어넣으면 4 빼기 6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 서로 같지 않죠? 아니네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1만 되는 겁니다. 괜찮아? 봅시다. 아까 있었던 내용이에요. A의 부분 집합 중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오늘 배운 것 중에서는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 O는 반드시 원소로 같고 O는 반드시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아도 돼. 온대. 그 다음에 3하고 6은 안 온대. 3하고 6은 안 온대. 그렇다면 이제 조사해 봅시다. 누구한테만 물어보면 돼? 4하고 7한테만 물어보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2의 제곱계가 되겠네요. 괜찮아? 네. 이번엔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갖고 있는 부분 집합을 묻고 있어. 적어도 한 개? 홀수가 뭐 있어? 3, 5, 7이잖아. 그렇다면 홀수가 부분 집합 따지면 한 개 있을 수도 있고 홀수가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홀수가 세 개일 수도 있어. 그럼 홀수가 한 개라면 3은 반드시 온다는 얘기고 5하고 7은 절대로 안 온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따라서 이거에 대한 부분 집합의 개수를 찾을 수 있겠죠. 2의 제곱계. 2 홀수 한 개가 5일 수도 있죠. 그러면 3하고 7은 절대로 안 온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계산해야 되겠죠. 뭐 7일 때도 마찬가지고 두 개일 때도 3하고 5가 온다면 7은 안 온다는 얘기죠.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따져줘야 돼. 3개라면 3, 5, 7 모두 온다는 얘기니까 마찬가지 2의 제곱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해 주시면 되는데 어차피 인생이라는 게 다시 말하면 A의 부분 집합이라는 게 한 개, 두 개, 세 개 아니면 홀수가 없는 경우 아닐까? 지금 이 상황이라면. 이해되니? 다시 말하면 A의 부분 집합인 2의 5제곱 32개는 반드시 한 개 아니면 두 개 아니면 세 개 아니면 0개일 거라고. 이해되니? 그렇다면 홀수가 0개인 부분 집합은 3도 안 온대고 5도 안 온대고 7도 안 온다는 거잖아. 이해되니? 그럼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제곱계가 됐을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선택은 너희들이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씩 다 계산해서 하는 것도 전체적인 문제를 파악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되겠죠. 그죠?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는 사실 이렇게 파란색으로 풀기를 원해요. 하지만 시험장 가서는 또는 RPM을 풀 때는 잠깐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0개인 거를 전체 32개에서 빼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러고 생각해 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체 32개에서 홀수에 0개인 것만 빼면 나머지는 적어도 한 개씩은 다 있는 거잖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이 잘 선택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정말 별표 좀 쳐놓을까요?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될 텐데요. 봅시다. 지금 X라는 집합이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대. 다시 말하면 두 개 다 포함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 X가 B의 부분 집합이란 얘기는 X는 B, 다시 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12의 양의 약수 돼 있죠. 1, 2, 3, 4, 6, 12. 그렇죠? X는 B의 부분 집합이다. 이러한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파란색으로 표현해 볼까요? 이 표현은 뭐다? A는 X에 포함된다, 이런 얘기죠. 맞아요? 근데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 A의 집합이 2, 4니까 이 4는 X에 반드시 속해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돼? 괜찮아? 근데 그것을 X 입장에서 보면 뭔다? X는 2와 4를 반드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원소로 가지고 있다. 합치면 뭘까요? B의 부분 집합 중 2와 4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인 거죠. 이해되세요? 첫 번째 조건, X는 B의 부분 집합이야. 두 번째 조건, A는 X의 부분 집합이니까 A, 다시 말하면 2, 4. A의 모든 원소를 얘가 원소로 갖고 있어야 돼요. 이해돼? 따라서 두 조건을 합쳐서 얘기해버리면 X는 2와 4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B의 부분 집합이죠. X는 B의 부분 집합 중 2와 4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따라서 정답은 2의 6개 중에서 2개를 빼시는 거죠. 왜? 2하고 4는 물어볼 필요가 없으니까 4명한테만 물어보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16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괜찮아? 네. 여기까지 내용인데요. 네, 한번 우선 지금부터는 이제 좀 다시 한번 풀어보시죠. 24페이지까지.